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도를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요구사항 관리를 배웠어요. 보이시죠? 여기 요구사항 관리. 그래서 이제 그 요구사항 관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도대체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어떤 기능을 개발해야 하고, 그죠? 뭐 구체적으로 개발하려고 아주 상세하게 정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난 시간에 사전 탐색, 문제 분석, 요구사항 분석 다 했죠? 그래서 한번 자세한 내용 보여드릴게요. 아까 어쨌든 요거 보시면 그다음에 요구사항 분석이 다 끝나고 나면 거기 나온 걸 갖고서는 RFP를 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업체를 결정하는 것까지가 요구사항 관리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업체를 결정하는 것까지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업체를 결정하고 나면 그 결정된 업체가 뭐 할까요? 프로젝트를 수행하겠죠.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우리가 이 단계를 정하는 것들을 오늘의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잠깐 볼게요. 그 요구사항 관리는 보시는 것처럼 사전 탐색을 해서 승인을 떨어지죠. 그래서 문제 분석을 해가지고는 결과가 이제 시스템 개선 목표가 나온다 그랬죠. 이걸 갖다가 이제 요구사항을 합치고 추가하고 우선순위 결정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비즈니스 요구사항 정의서. 그 비즈니스 요구사항 정의서를 첨부해서 보내는 게 RFP. 그 RFP를 제안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거 갖고서는 이제 업체를 하나 선정하게 되죠. 선정하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 시작이 걸리게 되면 이제부터 이제 프로젝트 관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볼게요. 자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보이시죠? 이게 너무 복잡하다고요? 네, 복잡하지 않아요. 그 한 장에 표현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진 거니까요. 제 설명을 한 번만 들어보시면 돼요. 자,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맨 처음 어떻게 하냐면 프로젝트 팀을 만들죠. 그리고 프로젝트를 갖다가 이제 뭐 구체화해야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A라는 회사한테 프로젝트를 주기로 했다. 그럼 그 회사에서 이제 팀을 만들죠. 물론 고객들도 포함하죠. 만들고 그러고 나면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범위 협상 및 확정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자 볼게요. 이 앞에서 보면 비즈니스 요구사항 정의서를 첨부해서 보냈잖아요. 요걸 근간으로 해가지고 그 비즈니스 요구사항 정의서를 근간으로 해서 뭐를 하냐면 이제는 프로젝트 팀이 들어왔으니 그 팀들이 모여서 그 비즈니스 요구사항 정의서를 갖고서는 뭐를 하냐면 스테이트먼트 오브 워크이라 뭐 한국말로는 뭐라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일단 영어로 쓸게요. 스테이트먼트 오브 워크이라는 거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비즈니스 요구사항 정의서가 약간 개선된 것, 조금 더 구체화된 것, 정리된 것,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꼭 이번 프로젝트 할 것, 이런 것들이 모여서 뭐가 되겠어요? 바로 스테이트먼트 오브 워크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시면 비즈니스 요구사항 정의서하고 스테이트먼트 오브 워크는 다 같은 맥락에 쭉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스테이트먼트 오브 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걸 만들어지면 뭐가 되는 거죠? 이제 고객과 프로젝트 팀이 무엇을 할 것인지가 결정이 난 거예요. 여기서. 이거는 이제 바뀌면 안 돼요. 이제 스테이트먼트 오브 워크가 되면 이제 이번 프로젝트에서 할 내용이 정확히 결정이 난 거예요. 보이시죠? 여기까지? 그러면 결정이 났어. 이제 합의가 돼서 사인을 다 했어. 그러고 나면 뭐를 하냐면 이제는 보세요. 이거를 하려면 전체 단계별 페이스를 구성을 해요. 페이스를 구성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화면 구성 단계도 좋고요. 뭐냐면 디자인 단계도 좋고요. 또는 뭐니까 굵직굵직한 어떤 그 단계가 있어요. 뭐 화면 디자인 단계, 코딩 단계, 뭐 데이터베이스 구현 단계,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굵직굵직한 것들을 페이스라고 그러죠. 그 페이스는 뭐 한 번에 구성하면 안 되니까 뭐 큰 경우에는 탑다운으로 구성하면 되고요.
각 페이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페이스별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정하면 돼요. 예를 들면 볼까요? 자, 그 사용자가 데이터 입력하는 단계다.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 입력하는 단계. 그러면 입력하는 단계를 페이스를 쭉 나눠보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사용자 인증해야죠. 인증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 메뉴를 보여주죠. 뭐 입력, 수정, 삭제를 보여주고 사용자가 만약에 입력을 한다. 그러면 입력 화면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보세요. 여기서 이 화면을 보여주고 메뉴를 보여주고 입력을 해서 입력을 수행해서 입력이 완료된다는 이 전체는 뭐예요? 입력이라는 한 페이스를 구성하는 거죠. 이 페이스를 구성하는 것의 타스크는 뭐가 있어요? 사용자를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식별을 해야죠. 그죠? 메뉴를 보여줘야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타스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타스크는 보시면 알겠지만 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따로따로 타스크를 보는 것도 좀 무리가 있죠. 왜냐면 둘이 하는 일이 같잖아. 사용자 식별하는 거니까 그냥 하나로 보는 게 맞고요. 메뉴를 보여주다 말 수 있나요? 그 메뉴는 그냥 하나 보여. 그 타스크잖아요. 그 타스크는 더 이상 쪼개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의 최소한의 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보세요. 자, 스테이트먼트 오브 워크가 만들어지고 이거에 따라서 이거를 구현하기 위한 각 페이스가 구성이 되고 페이스별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타스크를 다 식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성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여기 스테이트먼트 오브 워크에 있고 이거를 하기 위한 페이스와 타스크가 다 만들어지면 그때 이 페이스와 이 스테이트먼트 오브 워크에 있는 내용을 페이스와 타스크로 식별해서 쫙 정리하는 게 뭐냐면 WBS예요.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 말 그대로죠. 일을 갖다가 재쪼개 놓은 구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떤 페이스는 어떤 타스크, 어떤 페이스는 어떤 타스크도 쫙 정해져 있어요. 굉장히 양이 많죠. 그 WBS는요. 그래서 뭘로 구성되는 거냐면 페이스하고 타스크로 구성되죠. 타스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쪼개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최소한의 단위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유, 그럼 내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업무를 개발하는데 그 태스크를 어떻게 다 식별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전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당신이 어떤 일을 맡았는데 거기서 그 타스크를 식별하는 일을 식별을 못 하잖아요. 그럼 당신은 PM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PM을 한다. 그 프로젝트를 리드하는 PM을 한다고 하면요. 한마디로 제가 말하면 뭐 책에 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일에 대해서 WBS를 만들 능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도 평생을 뭐 애써야 했지만 제가 주로 했던 것들이 통신사 프로젝트 많이 했었어요. 그 통신사만 거의 많이 했었어요. 왜냐? 통신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통신사 업무를 알고 그러다 통신사가 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뭐 금융이나 이런 쪽 같은 거, 아니 물류 쪽은 내가 아직 해본 적이 없는데 물류 쪽 같은 데 가면요. WBS 만들 수 있느냐? 아, 물론 짬밥이 있으니까 만들긴 하겠죠. 하지만 멋지게 만들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어떤 PM을 하는 거는요. 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면 통신 분야, 뭐 파이낸스 분야, 뭐 물류 분야, 뭐 이렇게 분야가 나눠지는데 왜 나눠지나요? 하고 물어보면 그걸 대답 못하는 사람은 그건 잘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요. PM이 그쪽 분야의 업무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WBS를 만들 수가 있고요. WBS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야 PM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모든 분야를 다 잘한다는 거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가 않죠. 예를 들어 저만 해도 한 20년간 했지만 사실 통신 분야 쪽이지 다른 쪽은 그렇게 많이 몰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먼트 오브 워크가 만들어지고 이걸 갖다가 페이스하고 타스크로 식별을 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페이스와 타스크로 쫙 쪼개서 만들어 놓은 걸 WBS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죠?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는 요 타스크는요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요걸 만들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어요. 뭐 2시간, 1시간, 뭐 반나절 뭐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스크별로 기간을 예측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페이스가 있고 밑에 타스크가 있는데 타스크별 기간을 다 예측했으면 이 페이스의 소시화 같은 걸 다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그죠? 그러면 이제
타스크별하고 페이스하고 딱 있을 때 타스크의 소요 시간을 쫙 알고 있으면 그럼 이 페이스를 하는 데는 얼마 걸리겠다는 걸 예측할 수 있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타스크별 소요 시간을 다 정리를 해야 돼요. 페이스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뭐냐면 마지막 하나 할 게 뭐냐면 타스크의 의존성을 해야 돼. 예를 들면 보실까요? 예를 들면 뭐 인사관리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요. 인사관리 시스템은 뭐 입력, 수정, 삭제는 같이 개발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입력, 수정, 삭제를 개발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데이터베이스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게 먼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입력, 수정, 삭제 모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개발해야 하는 그러니까 스테이트먼트 오브 워크에 의해서 식별된 타스크, 페이스와 타스크를 가져보면 우선 선후 관계가 있는 거죠. 얘가 되어야 얘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의존성이라고 하거든요. 의존성을 걸어가지고 하면 이제 뭐가 나요? 일정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표를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DB를 만들고 DB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인사관리의 입력, 수정, 삭제는 같이 패러럴하게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이 이런 걸 그리는 툴들이 있어요.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개념을 배우는 거니까 그렇고요. 실은 그 툴들을 이용해서 만들면 쫙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일정 관리, 그 전체는 전체 일정이 나오죠. 일정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타스크 기반 일정 관리 확정된 거죠. 그 다음에 뭐를 하죠? 그럼 이제 쫙 보면서 자원을 할당해야죠. 어떤 거냐면, 개발자는 2달 뒤부터 들어오면 되고요. DB 디자이너는 다음 달부터 들어와야 되고요. 이렇게 식으로 이제 그 자원의 할당 및 조직이 구성이 되는 거죠. 이제 그 우리가 만든 타스크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사람은 언제 들어오고, 화면 그리는 사람은 언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그 화면하고 DB를 연결하는 사람은 뭐 그래픽 그리는 그 인터페이스 모듈 그리는 사람은 언제 들어오고, 그래서 일정이 다 쫙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다 뭐라 하냐면 자원의 할당 및 조직 구성이라고 그러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끝나고 나면 이걸로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개발팀을 이제 구성하고 운영하면 되죠. 그럼 개발팀은 뭐를 해요? 팀 단위로 업무 수행을 하고 정기적인 보고를 하고 방향 설정 같은 수정을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죠. 그리고 진행에 대한 거 보고를 하게 되면 뭐 PMO나 이런 프로젝트 관리하는 팀에서 이제 진행 상황 같은 걸 감시와 통제를 해서 계속 좀 더 빨리 해라 늦게 해라 일정을 조정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개발하죠. 그럼 개발하는 거죠. 개발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인수 테스트하고 종료 보고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종료 보고 고객의 도장을 찍으면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겁니다. 종료되면 산출물을 인도하죠. 대표적인 게 소스, 설계문서, 프로젝트 뭐 여기 스테이트먼트 오브 워크나 WBS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교육 자료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고객한테 주면서 프로젝트가 끝나는 겁니다. 자, 처음에 어려워 보였죠.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도 안 어렵죠. 시작하고 이제 지대로 된 범위 합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범위가 정해진 게 스테이트먼트 오브 워크. 정해지면 이거 갖다가 페이스하고 타스크별로 나눠가지고 정리한 게 WBS. WBS가 나오면 이거를 WBS에 나온 타스크별로 소요기간을 다 정리해요. 그 다음에 이 페이스와 타스크 간의 연관관계, 무엇이 선후에 무엇이 먼저 되어야 하고 뭐 나중에 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정해서 의존성 관리를 해서 정리하고 나면 이제 일정 관리가 완료되죠. 일정 관리가 되고 나면 이제 자원을 할당하고 조직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개발팀을 구성하고 운영하면 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 그림을 갖다가 우리가 뭐냐면 프로젝트 수행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프로젝트 수행에서 각 단계별로 WBS의 포맷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요, 회사마다 다르기도 하려니와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같은 데 봐도 되고요. 뭐 아니면 뭐 또 소프트웨어 창구를 봐서 창구에서 그때 참고하면 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지금 것처럼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걸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면요. 이거는 뭐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고 이제 창으로 되어 있는 거고 거의 표준 스탠다드
절차니까요. 요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면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하고 요거 부분적인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보완하시면 되고요. 지금 내가 오늘 설명드린 것만으로도 대충 뭐 충분하다고 보죠. 일반적인 사람으로 충분하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필요하시게 되면 책을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은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다시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요구사항 관리를 했죠. 요구사항 관리해서 관리한 길을 넘어가겠죠. 넘어가면 범위를 여기서 스테이트먼트 어기 만들어지고 타스크가 10개를 돼서 WBS를 만들고 그 다음에 타스크별 수행을 예측한 다음에 의존성 관리하고 자원을 할당하고 개발팀 구성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안 어렵죠. 이제 제 설명을 듣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요것들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 정말 기본적인 과정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까지 해서 프로젝트 관리는 개념을 잡아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공통 기술에 대해서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